중년의 연애와 사랑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나이 들수록 외롭기도 하고 그래도 의지할 상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모임에도 나가보고 관심도 가져보지만 사람들이 너무 재고 따지는 것 같아 부담감과 피곤함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상대 비율을 맞추고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귀찮다고 하는 분도 있고 외모를 꾸미고 돈도 써야 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죠. 제가 어떤 여성에게 왜 연애 안 하세요? 물어보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정 낭비하기 싫어. 연애가 감정 싸움이잖아. 나이가 드니 이제 힘들다고 말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오유님 안녕하세요. 65세 남자분을 만나는데 3개월 만남에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네요. 이 나이에 사랑이 힘드네요. 중년의 사랑이 참 힘들죠.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관계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중년의 연애와 사랑이 어려운 이유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공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에너지를 얻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중년엔 격차가 크다. 왜 중년의 연애는 갈등이 많고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개인 간 격차가 커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중년엔 왜 격차가 커질까요? 모든 것이 누적되기 때문이에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저축과 소비 습관, 직업의 안정성 등의 요소가 누적되어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격차가 커지더라고요. 경험이나 교육, 사회적 교류의 질과 폭에 따라 생각이나 의식의 격차도 커지죠. 생활 습관과 관리 노력에 따라 건강이나 외모의 격차도 커집니다. 이렇게 격차가 커지다 보니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혹여 만나도 상대와의 격차가 크다는 걸 알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누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형성된 가치관이나 신념이 더 확고해지는 경향이 있죠. 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새로운 정보나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고집센 노인이 된다는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집은 연인이나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틀렸다고 하고 상대를 고치려는 경향으로 표출되기도 해요. 당연히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 나에게 맞춰, 이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식사는 이렇게 해야 하고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연애는 이렇고 내가 믿는 종교를 따라야 해.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고 살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이렇게 자신만의 신념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누적된 경험과 지식, 습관, 경제력이 관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누적된 것들로 인해 관계의 유연성을 가지기도 하더라고요. 경제력이 왜 관계의 걸림돌이 되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력이 이성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돈 보고 다가오는 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적된 지식과 경험, 습관은 격차를 만들고 때로는 격차가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연애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 오래전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연애도 몇 번 해보면 어느덧 감정 소비가 귀찮고 굳이라는 생각이 남녀 모두 같을 것 같아요. 서로의 노력과 극복이 성가시고 귀찮아져서 중년의 연애와 결혼이 매우 어려움. 결국 맺어지는 커플은 돌고 돌아 받아들일 준비된 사람들끼리만 이어지는 듯. 저는 이 댓글이 일정 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성을 만나기도 어렵고 혹여 만나도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말하는 준비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혼자 살아갈 만큼의 자립은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 자립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상대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자아를 찾기 전에 연애를 하기 때문에
결국 갈등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나와 잘 맞는 상대를 알아보기도 어렵고 갈등을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연애와 사랑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연애를 해야만 나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연애와 사랑은 나를 찾아가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연애를 하기 전에 나의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되나요? 아니죠.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만큼 연애와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를 성찰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년이잖아요. 젊을 때는 몸도 건강하고 에너지도 넘쳐요. 그러니 남녀 사이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할 에너지도 있죠. 하지만 중년엔 무작정 연애를 시작하면 바닥까지 보게 되고 몸도 망가지고 일상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참 자아를 찾는 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슨 연애를 하는데 참 자아까지 찾아야 돼?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집착해서 힘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근본에 나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지는 거예요. 참다운 나를 찾지 못하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상대에게 더 집착하게 되죠. 사람은 외부에서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격차가 작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은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일관된 정체성을 보일 수 있죠. 멤버십 영상에서 일관성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요.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가 쌓이고 좋은 관계를 오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중년 여성이 있는데요. SNS에 외제차를 몰고 명품백을 들고 사람들과 어울려 테니스와 골프를 치고 5성급 호텔 식당을 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상을 자주 올립니다. 이 여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 잘 만나 호강하고 산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고민이 있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막상 일자리를 알아보면 몸 쓰는 일 말고는 하기 어렵다고 해요. 취업 준비는 전혀 안 하고도 힘든 일은 안 하고 번듯한 일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본인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하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하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남편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본인은 계속 절망의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불안과 열등감은 남편에게 그대로 투사가 되죠.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깊어지면 남편은 생활비를 끊고 여성은 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갈등할 때마다 남편의 폭력은 반복되고 자존심 상하고 또 갈등하고 무한 반복을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보는 나는 너무 럭셔리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보는 나는 열등감과 초라한 현실에 불안하고 우울증이 심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이런 불안과 우울은 그대로 남편에게 투사가 되고 갈등하고 안 좋은 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매우 성공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지만 실제로 나는 스스로를 매사 타인과 비교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간극이 크다 보면 스스로 느끼는 압박감이 커질 수 있고 자기인식에 혼란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이러한 스트레스는 관계에 그대로 투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외모와 내면의 가치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모 중심의 문화는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간극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결국 나의 참 자아를 찾는 사람이 연애와 결혼을 해야 더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자아를 찾는 것보다 준비되지 않은 연애와 결혼을 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 번째는 연애는 삶의 전부가 될 수 없다. 관계를 포기하면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 행복하다는 분도 있고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니 자유롭고 좋다는 분도 있죠. 혼자가 제일 편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사람에게 질리면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어보면 또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더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따뜻한 일상을 나누고 대화할 사람을 더 찾는 경향이 있죠. 저는 연애와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여기진 않지만 연애가 아니어도 관계를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애에 서툰 사람들은 관계에 푹 빠지거나 냉소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관계에 푹 빠져서 상대에게 무조건 의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거나 과한 기대를 하기도 해요. 반면 냉소적인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 관계를 멀리하거나 심할 경우 혐오하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 책에서 읽은 글귀가 있는데요. 진정한 철학자는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부자가 되지 않을 만큼 현명하다. 진정한 철학자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돈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를 찾고 추구할 줄 안다는 거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지나치게 쫓다 보면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놓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애와 사랑도 비슷합니다. 연애와 사랑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연애와 사랑에 너무 집착하면 개인의 성장이나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애를 삶의 일부로 두면 그 관계를 더 큰 맥락에서 보게 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여유가 생기고 관계에서 오는 문제나 갈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랑의 중요함을 인지하면서도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네 번째는 관계는 거울이다. 한국 여자들은 거지 근성이 있다. 한국 남자들은 여자 외모 신경 쓸 시간에 자기 외모부터 걱정하자. 요즘 여혐 남혐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가 혐오하면 나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내가 사랑하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혐오의 감정을 품으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달되어 우리 역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먼저 사랑을 주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해져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행동이 상대에게 비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혐오하면 나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외로움도 있고 바쁘게 살죠.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님까지 세상을 떠나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변에서 부부가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사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때 연애와 재혼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중년 이후 결혼은 단순한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 있는 남자 만나 인생 역전하자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면 현생에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나이 들고 아파도 지금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져도 함께하고 책임지겠다는 굳은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시간이든 돈이든 굳이 내 것을 줘가며 만나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내 것을 온전히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분도 있죠. 그래서 중년의 연애와 결혼이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실천해 보시고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